이 덕수 변호사는 검사와 고성으로 말싸움 끝에 퇴청하는 일도 어제 벌어졌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고성이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검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죠. 자꾸 재판이 공전되는 게 우려된다. 국선 변호인 선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김영태 변호사, 덕수 변호사가 내가 유령인가? 변호권 침해다.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와 같은 주장,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과 같은 주장을 어제 덕수 김영태 변호사가 검사 앞에서 합니다. 자, 그러자 검사가 그럼 중요한 거 재판부에게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 이 재판에서 확인해달라. 자꾸 재판이 미뤄지니까 검찰에선 이렇게 진술했던 거 확인해달라 라고 요청하자 김영태 변호사가 당신이 변호사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검사가 아니 검사에게 당신이라뇨?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김영태 변호사가 당신은 하나님한테도 쓰는 말이다 라고 고성으로 말씀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한테도 쓰는 말이다. 그러자 검사가 검찰 조서 부인하라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김영태 변호사가 미션이라니 예의를 지켜라. 재판장님 미션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어제 재판 난장판입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큰 소리로 변호사를 제지합니다. 변호사님! 이라고 하자 김영태 변호사 급기야 판사한테도 왜 소리 지르냐.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이다. 자리 박차고 일어나 퇴청했다라고 합니다. 난장판입니다. 이야, 이거 박정호 의원님 난장판이에요. 검사랑 싸우고 피의자랑은 뭐 원치 않은 관계 판사랑도 싸우고 결국 사임했어요. 이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판을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검사는 어제 이게 변호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려서 제일 중요한 걸 법원에서 진술을 확인 못했어요. 아니, 확인 못하게 하려고 25일 날도 그때는 저는 잘 몰랐어요. 설마. 그러니까 부인께서 나와서 재판정에서 막 부부싸움 하듯이 막 한 게 뭐 의견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처음에 생각해봤는데 그 위에 몇몇 분들이 뭐 보면 그런 그 의문을 가졌었잖아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제 재판을 보니까 저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몇 가지를 지금 놓고 보자고요. 자, 김영태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4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나름 굉장히 명성을 쌓아왔던 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40년 변호사 법정에 있으면서 처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일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이상해질 수 있는 일을 재판에서 갑자기 저런 일을 해. 이화영 부지사는 밖에 이렇게 외부에 노출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구치소에서 혈혈단신 혼자 있어요. 아무런 조력을 받을 수 없는데 오롯이 내가 믿고자 하는 그 해광의 서 변호사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변호사도 다른 사람이 와요. 내 진술 조서도 거부가 돼요. 무슨 막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요. 내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닌 것 같고. 뭐 집사람도 이상한 소리하고 뭐 변호사 바꾼다 그래요. 또 마지막 하나 결정적인 거. 예. 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분들이 한 20분 가까이 된다는 것 같아요. 18분인가 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대요. 예. 이 중에 보면 그동안 한번 봐요. 아니, 나를 변호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정보를 캐가려고 한 분인 것 같은 분들이 있다라는 게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했었던 거 아니에요? 현모 씨. 뭐 현모 씨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또 김영태 변호사 저 한 번 법정에 잘 안 나오시다가 뭐 검찰에서는 심지어 자료도 안 보고 왔다는 얘기도 해요. 어제 보면 이런 분이 나타나서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막 재판을 난장판으로. 아니 변호사가 내 의견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난장판을 쳐서 재판이 또 내가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니 어쩌다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재판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재판정마저도 이렇게 예. 난장판 재판을 치게 만든 저희가 도대체 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게 최근 진술했다는 이 지사의 방북을 쌍방울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 요 말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두 분의 의견인데.
그 민주당으로서는 뭐 똑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없는 같이 황당한 느낌이에요. 재판에서 이런 난리가 벌어지냐. 예.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주당은 지금 이 재판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돈봉투 사건도 지금 일파만파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 제명 문제를 놓고 이제 곧 그 국회 그러네요. 윤리특위가 수집이 됩니다. 어떤 판단을 할 건지를 놓고도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국민의 심판대 위에 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김은경 사태가 터져서 혁신을 하라고 그랬더니 당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벌어져서 이것만 해도 삼중고입니다. 삼중고다.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쭉 우리의 말씀들을 하시는 방북 대납 혹은 뭐 쌍방울 관련 사건 혹은 뭐 백현동 대장동은 민주당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에 이런 일들과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건들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당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지금 모르겠고. 동료 법사위원들은 네. 아시는 거 많은 것 같은데요. 검찰에 가서 항의하시고 앉아서 연좌농성도 하시고. 그분들은 법사위원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 독재 뭐 대책위 쪽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의 어떤 사건에 대한 입장을 가져왔다기보다는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니까 이분이 고립된 상태에서 검찰의 회유, 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마 항의를 하거나 액션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에 대한 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라기보다는 예. 인권 문제 차원에서 이런 뭐 액션들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만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고 그래서 뭐 법사위원, 저도 법사위원이니까 공동명의 성명서를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고 개별 의원들, 그 검찰 독재 탄압 무슨 특위인데요.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소속되신 분들이 검찰에 의해서 과잉 수사라든지 인권 침해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민주당은 지금 자체적으로 생겨난 국민적 신뢰의 문제에 대처하기도 바쁘다. 바쁘다. 예. 이거 잘 모르겠다. 이 재판이 왜 이렇게 파행으로 가냐. 이거 묻지 마라 나한테. 재판부가 좀 잘해라. 예. 그거를 민주당한테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 물어보면 저희도 참 난감하다. 결국은 김앵커 나한테 이거 묻지 마. 딴 걸로 머리 아파. 이렇게 들리는데요. 다른 할 얘기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까요? 오늘. 그러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 당대표가 이 어떤 사건들에 계속해서 어떤 연루가 되어 있다거나 혹은 검찰의 압박이 이제 조여오고 있는 상태라고 네. 하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재판은 수십 차례가 진행이 되어 있고 관련된 뭐그 수사의 내용들도 상당 부분 밝혀져 있는 언론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뭐 민주당이 네. 당의 입장과 당의 어떤 당 차원의 조치를 가지고서 여기에 개입하거나 입장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재판정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소동들은 미스테리합니다. 저희가 있는 소동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언할 수 없다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뜻과는 다른 일들이 자꾸 나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나의 아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일이 기가 막힐 텐데